데미안.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그 세 번째 이야기. 다음번에 그의 연주를 들은 후 그 사람과 함께 걸었을 때는 그는 별로 말이 없었다. 그는 나를 옛날 골목에 있는 낡고 웅장한 집 위층으로 인도해 올라갔다. 크고 황량한 보잘것없는 방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는 피아노를 제외하면 음악에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커다란 책장과 책상으로 인해 학구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책이 참 많군요.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일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갖고 온 거요. 나는 아버지 집에 살고 있으니까. 이봐요. 나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 그들에게 당신을 소개할 순 없어. 내 친구는 이 집안에서 그리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아버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존경할 만한 분으로 이 시에서 손꼽히는 목자이자 설교가라오. 당신이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나는 재능이 있고 전도 유망한 후계자였는데 탈선하고 얼마 동안 정신이 돌아버린 것이오. 나는 신학생이었는데 국가시험 직전에 이 신성한 신학부를 팽개쳐버렸어. 내 개인적인 공부로 말하자면 난 여전히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셈이오. 사람들이 때론 어떤 신을 생각해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 내게는 여전히 최고로 중요하고 흥미있는 일이라오. 그건 그렇고 나는 현재 음악을 하고 있으니 머지않아 하찮은 오르간 연주자 자리를 얻겠지요. 그러면 나는 다시 교회에서 일하게 되는 거요. 나는 서가에 꽂힌 책을 대충 훑어보았다. 조그만 탁상 램프의 희미한 불빛으로 보이는 것에 한해서 책들은 그리스어, 라틴어, 히브리어의 표제를 달고 있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컴컴한 속에서 벽쪽의 방바닥에 엎드려 뭔가 부스럭거리고 있었다. 이리 오시오. 얼마 후에 그가 나를 불렀다. 이제 철학 시간을 조금 가집시다. 다시 말해 입은 다물고 엎드려 생각을 좀 해보잔 말이오. 그는 성냥을 하나 켜서는 벽난로 속에 있는 종이와 나무에 불을 피웠다. 불꽃은 곧 높이 피어올랐는데 그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불을 끌어 일으키기도 하고 장작을 집어넣기도 했다. 나는 그에게로 다가가서 너덜너덜한 융단 위에 엎드렸다. 그는 물끄러미 불을 들여다보았고 나도 곧 불에 마음이 끌려 우리는 거의 1시간쯤이나 널름거리는 장작불 앞에 아무 말 없이 엎드려서는 불꽃이 훨훨 타오르고 바지직거리고 꺾이고 휘어지고 가물가물 흔들리다 경련하듯 파닥거리며 마침내는 조용히 사그라져서 밑바닥에서 부화하는 것을 바라보았다. 인간이 만들어낸 숱한 발명들은 멍청하기 짝이 없지만 불을 피우는 건 예외 같군. 그는 혼잣말로
한번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 말 외에 우리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시선을 집중해 나는 불을 들여다보았고 꿈과 정적 속에 잠겨들었으며 연기 속에서 어떤 자태를, 제 속에서 무엇인가의 형상을 보았다. 갑자기 나는 깜짝 놀랐다. 그가 관소를 불 속에 던져넣자 조그맣고 가느다란 불꽃이 솟구쳐 올라왔는데 그 속에서 나는 황금빛 매의 머리를 가진 새를 볼 수 있었다. 사그라져 가는 난로의 불 속에서 황금빛으로 장렬하는 실 가닥들을 한데 모아 그물 모양으로 만들었다. 문자와 갖가지 형상과 얼굴, 짐승, 식물, 벌레, 뱀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다. 문득 정신이 들어 옆에 있는 그를 보니 그는 턱을 괴고 엎드려 정신없이 마치 꿈꾸는 것처럼 쟤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전 이제 가야겠어요. 나는 나지막하게 말했다. 그래, 그럼 잘 가시오. 또 만납시다.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말했다. 램프의 불은 어느새 꺼져버렸으므로 나는 간신히 컴컴한 방과 복도와 계단을 더듬거리며 그 신년스러운 집을 나왔다. 거리로 나온 나는 멈춰 서서 그 낡은 집을 올려다보았다. 어떤 창에도 불이 켜있지 않았다. 노쇠로 된 조그만 문패가 문 앞 가스등의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피스토리우스 주임 목사. 나는 문패에 쓰인 글을 간신히 읽을 수 있었다. 기숙사로 돌아와 저녁을 먹은 후 내 조그만 방에 혼자 있게 되자 비로소 나는 아브락사스나 그 밖의 어떤 일에 대해서도 피스토리우스에게서 들은 것이 없으며 서로 10마디도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집을 방문한 것이 무척 만족스러웠다. 그는 다음 만날 때엔 옛날의 오르간 음악 중에서 가장 뛰어난 곡인 북스테우데어의 파사칼리아를 들려주기로 약속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일이었지만 그와 함께 그 음산하고 넓은 방의 난로 앞에 엎드려 있었을 때 이미 피스토리우스는 첫 수업을 시작했다. 나는 불을 들여다보게 한 일이 참 좋았는데 그 일을 통해 그는 내가 항상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한 번도 훈련한 적 없는 나의 내면의 성향들을 강렬하게 해주고 확인하게 해주었다. 점차 나의 성향들이 부분적으로 분명해졌다. 나는 조그만 아이척부터 이미 자연의 기이한 모양을 관찰하는 버릇이 있었다. 모양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가진 특이한 매력과 난삽하고도 의미 깊은 언어에 몰두하는 관찰이었다. 기다란 목질로 변한 나무뿌리, 층이 지은 암맥, 물 위에 뜬 기름의 얼룩, 유리의 섬세한 균열, 이와 같은 온갖 것들이 때론 깊은 매력을 느끼게 했다. 무엇보다 심취했던 것은 물, 불, 연기, 구름, 먼지, 그리고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빙빙 맴도는 갖가지 빛깔의 문이었다. 피스토리우스를 방문한 후에 며칠은 그때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다. 나는 그러한 기억이 어떤 흥분과 기쁨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때부터 내가 느껴온 나 자신의 감정이 고양된 것은
훨훨 타오르는 불을 오랫동안 바라보던 것에서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이상한 일이었지만 불을 응시하고 있자면 유쾌하고도 만족스럽게 마음을 채워주었다. 이 새로운 경험은 내가 나의 본래의 인생 목표를 향해 가는 동안 발견했던 다른 경험에 보태졌다. 어떤 형상을 세밀히 관찰하는 것과 불합리해 보이며 난잡하고 괴상하게 느껴지는 자연현상에 몰두하는 일은 우리들의 내면 속에서 우리들이 이 형상을 만들어낸 어떤 의지와 조화되어 있는 존재라는 깨우침을 준다. 우리는 일치감은 곧 우리들 자신의 기분이며 우리들 자신의 창조물이라고 여기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우리는 우리들과 자연 사이의 경계가 흔들리고 녹아버리는 것을 느끼고 우리들의 망막에 맺히는 형상이 바깥의 인상에서 연유하는지 내면의 인상에서 비롯되는지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창조적인지, 얼마나 우리들의 영혼이 쉴 새 없이 이 세상의 끊임없는 창조에 관여하는지를 어느 곳에서도 이 연습에서만큼 단순하고 쉽게 발견해낼 수는 없다. 우리들 내부와 자연의 내부에서 존재하는 신은 동일한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의 신이며 만일 외부의 세계가 붕괴되면 우리들 중에 하나가 그것을 재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산과 강, 나무나 잎, 뿌리와 꽃 등 모든 자연의 형성물의 원형은 우리 가운데에 존재하며 그 본질은 영원하고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영혼에서 유래하기 때문이다. 대개 그것은 우리에게 사랑의 힘과 창조의 힘으로 느껴진다. 몇 년이 지난 후 나는 나의 관찰이 어떤 책에 이미 증명되어 있음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은 담벼락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크게 그리고 얼마나 깊게 흥미를 끄는가에 대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일찍이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축축한 벽의 얼룩 앞에서 마치 피스토리우스와 내가 불을 보고 느낀 것과 같은 것을 느꼈다. 우리가 다음번에 만났을 때 그 오르간 연주자는 내게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흔히 개인의 한계를 너무 좁게 책정해버리는 경향이 있어. 우리는 우리가 개성 있다고 일컫고 다른 것과 판이하다고 인정하는 것만을 개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누구나가 다 이 세계의 온갖 축척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들의 육체가 어류나 더 이전의 생물체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쥐나 개불을 지닌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 속에도 이제까지 인간의 영혼 속에 살아왔던 온갖 것들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오. 이제까지 존재해왔던 모든 신과 악마는 그것들이 설령 그리스인들에게 있었건 중국인들에게 있었건 혹은 아프리카 토인들에게 있었건 간에 모두 어떤 가능성으로서 소망으로서 방편으로서 우리들 내부에 존재하며 또 다른 곳에도 존재하고 있어. 만일 조금도 교육받지 못한 한 명의 평범한 아이만을 남기고 전 인류가 멸망해버린다 해도 이 아이는 사물의 전 과정을 다시 발견해낼 것이오. 여러 신과 악마와 낙원과 계율과 금제와 구약, 신약 등 이 모든 것을 그 아이는 다시 창조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는 반대 의견을 말했다.
그렇다면 개인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의 내부의 모든 것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면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는 계속 노력해야만 합니까? 잠깐! 피스토리우스는 성급히 소리쳤다. 당신이 단순히 자신의 내부의 세계를 지니고만 있는지 혹은 그것을 의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대단히 큰 차이를 가지요. 미친 사람일지라도 플라톤을 연상시키는 사상을 창조해낼 수도 있을 것이고, 헤르누드파의 학교에 다니는 경건한 어린 학생이 그노시스파나 조로아스터파에 나타난 깊은 신화적인 연관을 독창적으로 생각해낼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오. 그렇지만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한에서는 그는 한 그루의 나무나 돌, 기껏해야 짐승과 별다를 바가 없어. 그러나 이 인식의 최초의 불꽃이 한번 번쩍 빛날 때 그때 바로 인간이 되는 거요. 당신도 역시 저기 거리 위를 걷고 있는 모든 두 발 달린 족속들을 단지 똑바로 서서 걸으며 자식을 10달 동안 뱃속에 놓고 다닌다는 것만으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요. 그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부류가 단지 물고기나 양, 벌레나 거머리에 불과한지, 얼마나 많은 부류가 개미나 벌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지 당신도 잘 알 것 아니오. 물론 그들 각자에게는 인간이 될 가능성이 이미 부여되어 있긴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예감하고 부분적을 망정 의식하는 동안에만 그 가능성은 비로소 자기 것이라 할 수 있어. 우리들이 나눈 대화는 대략 이런 식이었다. 우리들의 대화가 나에게 새로운 것이나 놀랄 만한 깨우침을 가져다 주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모든 대화들은, 심지어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까지도 나의 내부의 어떤 한 지점을 가볍게 그러나 끊임없이 망치질해 대는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형성을 도와주고 내가 허물을 벗고 껍질을 깨뜨리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러한 매번의 대화로 나는 내 머리를 조금씩 더 높이, 조금씩 더 자유롭게 치켜들어 마침내 내 황금빛 새는 그 아름다운 머리를 산산이 부수어진 세계의 껍질 밖으로 내밀었다. 우리는 자주 서로의 꿈 이야기를 하곤 했다. 피스토리우스는 꿈을 해석할 줄 알았다. 놀라운 이야기 하나가 떠오른다. 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 속에서 나는 날 수 있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비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크게 도약해서 대기를 가르고 내던져진 것이었다. 이 비상의 감각은 내 정신을 몹시 고양시켰지만 나는 금세 원하지 않았는데도 걱정될 만큼 높게 공중으로 치솟아 오르는 것이 두려워졌다. 나는 상승과 낙하를 호흡을 멈추다가 한꺼번에 숨을 내뿜는 것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살았다는 기분이 들었다. 피스토리우스는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었다. 당신을 날 수 있게 한 비약이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커다란 특전이요. 그것은 모든 힘의 근원과 연관된 감정으로, 그런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누구나 불안을 느끼게 마련이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니까. 그러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사리 나는 것을 포기하고 법의 규정에 따라 걸어가는 편을 택하오.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어. 당신은 유능한 청년답게 계속 날고 있는 거요. 그러니 이것 봐요. 당신을 계속 휩쓸게 하는 커다랗고 알 수 없는 보편적인 위대한 힘에 섬세하고 갸냘픈 자신의 힘이 더해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오. 그것이 하나의 기관, 하나의 방향키가 되어 당신 스스로 점차
삶의 주인이 되어가오. 기막힌 일이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없다면 미친 사람처럼 아무런 의지 없이 공중을 나는 결과가 되오. 하늘을 나는 자들에게는 안전한 땅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보다 깊은 예감이 부여되어 있어. 하지만 이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열쇠나 방향키를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밑바닥도 끝도 없는 곳으로 굴러들고 마는 거요. 그러나 당신은 말이오, 싱클레어. 당신은 그것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어째서 그걸 아직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요. 당신은 하나의 새로운 기관, 즉 호흡 조절기를 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 이젠 당신의 영혼이 근원에 있어서는 얼마나 개인적이지 않은지 알 수 있을 거요. 다시 말하자면 당신의 영혼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조절기를 고안해낸 것은 아니란 말이오. 그렇소. 그것은 새 것이 아니오. 그건 빌려온 것이며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존재하던 것이오. 그것은 물고기의 평형기관, 즉 불에요. 실제로 불에가 폐의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호흡의 불에를 이용하는 진화가 덜 된 희귀한 물고기 종류가 오늘날에도 있어. 그는 내게 동물학 책을 한 권 가져와서 진화의 흔적이 담긴 물고기의 이름과 그림을 보여주기도 했다. 나는 나의 내부에서 진화 초기 단계의 기능이 생동하고 있음을 신비한 전율과 함께 느끼고 있었다.